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교육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존중, 협력,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농어촌 과소화로 지역 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금. 무주에서는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지속 가능한 교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주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재능과 꿈을 키우는 교육.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 20명이 한 교실에 모였습니다. 읍내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모유진 마을교사의 미술 수업.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수목담채화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물숫자, 먹물묵자, 수묵하여서 오늘은 수묵담채화를 할 거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일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그림을 그리는 표정이 진지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도 아이들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도화지 위에 표현되는 것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모유진 마을교사가 이번엔 족자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위에 조금 접고 생각다 그려요. 족자에다가. 아이들이 족자에 그리고 싶은 나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족자에 그려진 나무는 아이스크림이 되기도 하고 예전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벚나무예요. 예전 집에 살 때 안양천에서 보던 거 생각나서 그렸어요.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꼭 올라가고 싶어가지고요. 한번 그려봤고요. 별똥도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이 완성됩니다. 오래전 기억과 미래의 꿈도 그림에 담겼습니다. 저희 수업 방침 자체가 조금 과정을 중요시하는 수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고 그래서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완성이 완전히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서 작품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조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학교에 와서 직접 또 해보니까 선생님들 고충도 알 것 같고 아이들이 또 담임 선생님 말고 좀 다른 여러 다른 방면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무주 마을교육협동조합 마을교사들이 무주고등학교에 모였습니다. 교실로 향하는 교사들. 오늘은 무슨 교육이 있을까요? 네, 무주 마을교육협동조합 마을교사들이 이날 무주고등학교를 찾은 이유는 모두 8개의 주제를 가지고 무주 깊이 알기 특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의는 무주의 역사에서부터 가볼 만한 명소, 자연환경, 인물, 정책과 예산, 정기용 건축가의 공공건축, 무주의 현황, 설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선 4명의 신선이 놀던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암벽에 보면은 이렇게 무풍면에 사시던 이시자 발자 선생님이 쓰셨다는 글이 저렇게 각자가 되어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무주에 살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무주에 대해 마을교사들은 꼼꼼하게 조사하고 수집한 지식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왜 빠가사리라는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움직일 때 뼈가 마찰되면서 빠각빠각거리는 소리가 나요. 무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다가 시설 같은 거 못 해줘요. 자본 형성 못 해주죠. 그래서 경상대 경기만 진행해줍니다. 또 하나가 탄생이 도호부라고. 이 도호부는 왜 생겼을까?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이 아닌 우리 지역의 마을교사들의 강의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명소와 설화에 이어 오늘은 무주의 인물을 들었는데 지금 배우는 교육과정과 겹쳐서 되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무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무주 깊이 알기 강의는 마을 교사들에게도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무주만에 가지고 있는 자연, 또 무주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공감을 갖다 보니까 훨씬 나도 행복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다닐 건데 이 학교는 돈 많은 10월 사람이 5일 지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마을 교사들이 무주 향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주로 오늘 수업을 학생은 어디서 하세요? 바로 마을 교사들입니다. 야외에서 해요. 수업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수업처럼 한번 시연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향교로 이렇게 그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마을 교사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르는 데다 어떻게 하면 어린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갖게 할 것인지 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그래서 오늘은 무풍초등학교 현직 교사인 강명선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치는지 배워보기로 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뭔가 좀 유치한 것을 자꾸 시켜드려도 그런 같다 하고 그냥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가슴에 손 이렇게 해주세요. 자, 눈 감아주세요. 자, 제가 지금 무풍초등학교에서 4학년을 가르쳐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좋습니다. 4학년이다. 4학년이다. 나는 강명선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퀴즈도 내면서 향교를 안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시연합니다. 하마비 맞아요. 미리 공부했구나. 향교 온다고. 하마비. 향교 앞에는 이게 다 있어요. 하마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려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로 흥미와 내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지루하지 않게 하는 팁을 제시하면서 아이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또 아이들과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당황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이지만 처음 본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아이들의 그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욕심을 비우자. 욕심 비우고 아이들이 반응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여유 있게 가자. 기다려주고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하겠다. 적상산 안국사 올라가는 길 입구에 도착한 버스에서 무주중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립니다. 모처럼 바깥나들이에 신이 난 아이들이 시끌벅적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하고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랑 적상사고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이따가 점심 먹고는 서창 쪽에 가서 장지연 장군묘하고 향토박물관 그리고 고인돌까지 함께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아직은 초록빛이 짙은 숲속길을 아이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숲 사이로 비껴드는 아침 햇살이 상쾌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썼지만 아이들은 제잘거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등산 해본 적 있어요? 네, 많아요. 오늘 가는 이 길은 어때요? 상쾌하고 시원해요. 삶 쌩쌩 돌고 바람도 그래서요. 좋아요. 안국사에 도착한 아이들은 조별로 탐구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인 극락전과 건물 위치를 활동일지에 표시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조에 뒤들세라 열심히 찾고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뭐 기록했어요? 뭐 썼어요? 극락전하고 지장전이요. 안국사 와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뭔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족보를 보관했던 적상산 사고지에서도 아이들의 조별 탐구 활동은 계속됩니다. 룩탑. 신 룩이야, 룩이야. 룩이야. 이날 오후 무풍에 있는 일명 도깨비도로에서 중앙초등학교 3학년 또 다른 팀을 만납니다. 도깨비도로는 무풍과 김천을 잇는 길인데요.
오르막길 150m 구간이 착시 현상으로 내리막길처럼 보입니다. 내리막이죠. 그러면 우리가 굴려서 여기가 진짜 내리막인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여기 선에서 한번 힘차게 굴려보자. 다 같이. 자, 하나, 둘, 시작. 병이 계속 굴러가다 멈출까요? 아닙니다. 다시 돌아 내려옵니다. 길이 내리막처럼 보이는 것은 역시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내리막 같고 여기가 오르막 같건데 여기가 내리막이 아니고 오르막이어가지고 이게 신기해요. 저희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무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 나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은 구천동 보안마을에 있는 반송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91호인 반송의 나이는 무려 320살로 17m 높이에 둘레가 5.3m나 됩니다. 저보다 참 늙었다고 생각해요. 반송이라고 말이야. 뭐라고? 반송!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 구천동이죠. 맞아. 땅, 구천동 땅. 그래서 우리 반송을 구천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뭐라고요? 구천송! 마을 교사의 설명이 끝나자 아이들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도화지 위에 반송을 그리는 겁니다. 조별로 아이들의 개성이 담긴 반송이 도화지 위에 그려집니다. 아이들은 완성된 그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양한 형태의 반송을 서로 비교해 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서 미션으로 움직이는 탐구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재미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지점 마을에 가서 인증샷 찍기도 했고 반송도 진짜 이렇게까지 오기가 힘든데 이 시간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가을이 한층 깊어진 10월 23일. 안성중학교 교실에서는 바리스타 수업이 진행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한 커피 만들기, 핸드드립 방법 등 실습 위주의 총 8번 수업 중 6번째 시간인 오늘은 카페인이 없는 커피와 쿠키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학생들이 홍슬기 마을교사가 준비해온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고 분쇄한 뒤 여과지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내립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그냥 다시 이렇게. 이 길이 있는 게 공기도 나가고 물도 더 빨리 잘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주는 거야. 왜 이렇게 홈이 있으면은 이렇게 없는 쪽으로 이렇게 빨리 내려가잖아. 근데 이게 되게 시끄러워.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어 본 뒤 이번에는 초코칩을 넣은 쿠키를 만드는 실습을 합니다. 반죽은 일정한 양을 떼내어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데요. 쿠키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똑같은 크기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쿠키 모양으로 만든 반죽에 초코칩도 넣고 이제 오븐에 넣습니다. 저 사이에 맞춰서 넣어야 돼. 이 사이에. 이 사이요? 기대하며 기다린 20분. 오븐을 열고 쟁반을 꺼내자 잘 구워진 쿠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접하기가 힘든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리스타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진로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운동장 한쪽에 있는 안성중학교 텃밭에서는 학생들이 고구마 캐기에 한창입니다. 지난 봄에 학생들이 심은 고구마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직접 심고 가꿔서 수확하는 재미가 여간 크지 않습니다. 맛있는 고구마를 캘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직접 캔 고구마를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이걸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과학실이요. 가서 뭐 만들 거예요? 네. 뭐 만들어요? 저희 고구마 마탕이요. 과학실에 차려진 임시 조리실입니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화자 마을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맛있는 고구마 마탕을 만듭니다.
너네가 지금 5월달에 7월달에 심었잖아. 어? 심었을 때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거지. 요리로 만들어 먹으면. 이게 텃밭의 매력이야. 벌써 다 된 거예요? 이거를 네가 떼어 하나씩. 이보다 더 맛있는 고구마 마탕이 있을까요? 먹어봐봐. 직접 심고 수확해서 만들어 먹는 맛과 기쁨은 돈 주고 사 먹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과 창의적인 끼를 살린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현장도 찾아가 봅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10월 27일 오전. 밀짚 모자를 쓴 여학생들이 민트색 바탕색이 칠해진 벽에 스케치 작업을 합니다. 초원의 밤하늘을 그리고 있는데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쪽에 야자수 같은 나무들이 많고. 설천중학교 벽화 동아리가 주축이 된 이 프로젝트에는 설천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참여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오염된 경사로 벽면을 사포로 갈아냅니다. 흰색 페인트까지 칠하자 지저분했던 벽이 도화지처럼 깨끗해집니다. 입자가 이렇게 고루 선생님처럼. 스케치를 끝낸 학생들은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시작합니다. 강렬한 빨간색도 가을 하늘처럼 파란색도 작품 속에서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배경은 밤인데 그냥 부엉이랑 약간 몽환적인 숲을 그리는 것 같은. 이렇게 벽화가 다 완성되면 어떤 기분 들 것 같아요? 뿌듯할 것 같고 애들이랑 이렇게 팀워크도 알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그 자연에 보면은 산이나 나무, 기타 뭐 토끼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무들을 좀 단순하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해가지고 벽면에다가 스폰지와 붓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찾아가 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탄사가 나올 만큼 멋진 벽화가 완성됐네요. 학교 담장에 그린 그림에는 학생들의 상상력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1회 무주 중고등학생 동아리 신문 만들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이 학생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무주 관내 중고등학교 15개 동아리가 참석한 가운데 무주신문이 주관한 신문 만들기 대회가 열린 겁니다. 실제로 만화도 넣어보고 그리고 관련된 밑에 광고도 넣고 그리고 여기에 숨은 그림 찾기를 넣어서 발표가 진행될수록 당당한 긴장감이 점점 높아집니다. 4명의 심사위원도 발표 내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데요. 채점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기획하고 기존 신문의 디자인과 내용을 분석해서 만든 동아리 신문은 실제 신문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짜임새 있는 구성과 지면 배치가 돋보입니다. 저희는 칸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한 민족, 가족으로서 함께 해나가는 과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문 제작에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구성부터 제작까지 모든 부원들이 제 몫을 해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신문 기사의 형식과 내용이 다양한 것처럼 발표도 방송 뉴스 진행 형식에서부터 꽁트까지 꽤 신경 쓴 모습입니다.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준비하면서 그동안 엄청 힘들게 해왔는데 그만큼 보람 있었던 것 같고 또 발표할 때 많이 떨렸지만 그래도 저희 신문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던 활동이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신문 만들기 대회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언론의 대중매체의 생산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짜임새 있게 신문을 만들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의 신문들을 많이 연구하고 자기들만의 디자인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일단 편집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놀랐어요. 학교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는 교육. 지역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모아 학생과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그들의 성장을 돕고 비전을 제시하는 행복한 마을 교육 공동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 탐구 교육 과정 54개, 마을 교사제 48개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모두 2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면서 존중과 협력,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담아낸 교육으로 궁극적으로는 무주의 모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역과 내용이 다양해지고 노하우도 쌓여가는 무주의 마을 교육.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됩니다.